1. 풍경을 보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풍경을 찍으려고 카메라 파인더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강아지 눈에도 풍경이 보일까? 강아지 눈에는 풍경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강아지는 풍경을 인식할 수 없지 않을까? 강아지는 사물을 본다. 사물 너머로 풍경이 보이지는 않을 텐데 강아지는 아마 그 풍경은 보지 않을 것 같다. 사물만 본다. 맛있겠는데? 사물은 필요하니 강아지는 사물을 본다. 따라서 물건을 보는 것이다. 고기와 전신주와 주인 등. 풍경은 보이기는 하지만 보지 않는다. 눈은 머리의 입구라서 사물도 풍경도 모두 통과한다. 그러나 본다는 것은 눈으로 통과한 것을 머리가 포착한다는 뜻이다. 즉,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볼 수 있다. 그 점은 인간도 비슷하다. 여러분, 액자식 구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외화, 외부의 이야기가 내화, 내부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문학상의 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화, 즉 내부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액자식 구성의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윈도우 스왑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때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고요. 자신의 창문 밖 풍경을 창문과 풍경을 함께 촬영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창문과 풍경을 함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액자식 구성은 스기모토 히로시의 시어터입니다. 전 세계 고전 영화관들의 스크린이나 혹은 무대를 장노출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스기모토 히로시는 어느 날 오후에 이스트빌리지의 싸구려 영화관에 대형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셔터를 최대 개방해서 조리개를 고정했습니다. 2시간 정도 영화가 끝나고 셔터를 다시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에 필름을 현상했는데 눈앞에서 빛이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극장의 풍경이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풍경 너머에 무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사진은 기본적으로 액자식 구성입니다. 액자식 구성의 기본 원리는 물리세계의 법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이미 찍혔고 그 사진은 작은 창문이 되어서 볼 수 없는 과거 세계를 비추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사진이 모두 과거의 한 시공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외화를 통해서 내화, 볼 수 없는 지나간 시공간을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내화에 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관한 우리의 태도, 잠재되고 내재된 마음 또는 우리의 생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장의 사진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면 보여지는 것이 외화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생각나는 것, 떠오르는 것, 지나간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떠올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사진은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기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장의 사진에서 무언가를 본다면 그것은 바라보는 사람의 의식이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장폴 사르트르의 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진은 관찰하는 자의식을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존 보거의 문장이 제가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측면인 것처럼 한 장의 사진을 볼 때 우리가 그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화, 안의 이야기, 시면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게 존 보거가 말한 어떤 내용과 일치하는 거죠. 2. 그림의 역사. 인간이 그림을 그린 역사는 무척 오래다. 하지만 풍경화는 인상파에 이르러서야 그리게 되었다. 모네와 피사로와 고흐. 그들은
풍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렸다. 그러나 그 전의 인간은 풍경화를 그리지 않았다. 사람이나 사물만 그렸다. 높은 사람, 멋진 건물, 가혹한 사건. 윤곽이 뚜렷한 물체만 강아지처럼 보고 또 그렸다. 다만 높은 사람의 초상화 배경에 때로 먼 풍경이 그려져 있었다. 풍경화는 아니지만 그림의 중심인 높은 사람의 덤으로 풍경을 보고는 있었던 것 같다. 인간은 그림을 그리며 알게 모르게 풍경도 보고 있었다. 그 점이 강아지와는 달랐다. 하지만 그림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심의 덤으로 보았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19세기 산업혁명, 체제 변혁, 그 밖의 여러 사건. 보잘것없던 일반 시민이 굽은 허리를 펴자 그때껏 압도적이었던 왕을 비롯한 높은 사람들의 크기가 쪼그라들었다. 반면 배경으로 물러나 있었던 풍경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시민사회가 발전했다. 높은 사람을 등에 업고 있던 궁정화가 대신 멋대로 생활하는 그림쟁이가 등장했다. 그들은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풍경을 그렸고 마침내 인상파는 인기를 모으게 된다. 사진은 무엇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사진 안에 구현된 욕망의 속성, 즉 욕망에 기록된 개별적인 서명을 읽어낸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오니기리는 그 자체로 외화입니다. 오니기리를 통해서 내화, 즉 축소지향의 일본인도 보입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은 이어령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캔커피, 도시락, 정원, 부채같이 일본인들은 그들도 모르게 세계를 축소해 왔다는 겁니다. 자판기도 마찬가지고요. 오니기리나 스시 같은 음식이 그렇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축소된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오니기리는 삼각형인데 한 입 베어 물면 꼭 화라산 분화구가 깎여져 나간 그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후지산 정상처럼 보일 때가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이 한 입을 깨물고 나서 이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이 안에 내용물이 또 마치 마그마 혹은 뭐 그런 어떤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니기리를 먹으러 갔습니다. 평소 오니기리나 삼각김밥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촬영을 위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도쿄의 오츠카라는 지역에 이거 먹으러 갔습니다. 일찍 갔는데도 한 1시간 3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영상 촬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베스트 1, 2를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하는 거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52번 명란 크림치즈랑 55번 조개 샐러드. 맛은 크림치즈 향이 좀 강하게 꾸덕합니다. 생각보다 크림치즈의 그 신맛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단맛이 별로 안 느껴지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약간의 매콤함이 있고 짭조름하고 뒤에 신맛이 좀 따라옵니다. 밥이 좀 많아 보였는데 소스가 진하고 꾸덕하기 때문에 먹다가 보면은 밥의 단맛과 섞여서 괜찮습니다. 조개 샐러드. 조개 샐러드는 조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개의 식감이 꽤 쫄깃쫄깃합니다. 이 조개가 무슨 조개지? 새조개인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 바지락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의 좀 쫄깃쫄깃한 그 식감이 있습니다. 다른 해물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오징어 뭐 이런 걸로 좀 추측이 됩니다. 식감이 좀 있는 단맛과 짠맛이 베이스가 있고 짠맛이 먼저 나오고 단맛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미소시루랑 먹으면 좀 개운해집니다. 미소시루의 그 담백하면서 그 짭조름한 맛이 이 단맛과 짠맛을 좀 융화시켜 준다고 해야 될까요? 소스가 적당해서 먹다 보면 쌀 밥맛도 많이 느껴지고 단맛을 느낄 쯤에는 해물에 숨어있던 식감들이 튀어 올라와서 식감과 본연의 맛을 알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일본은 쌀밥이 맛있거든요. 일본은 쌀이 되게 품종도 많고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어디 지역에 어떤 쌀을 쓰는지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오니기리 판매량 순위가 되게 재밌는데요. 세븐일레븐에서는 첫 번째가 1등이 참치마요, 두 번째가 연어입니다.
패밀리마트에서는 첫 번째가 참치마요, 두 번째가 구운 연어입니다. 로손에서는 첫 번째가 참치마요고 두 번째가 구운 연어입니다. 그런데 미니스탑에서는 첫 번째가 연어고 두 번째가 참치마요입니다. 여러분, 미니스탑에서는 연어를 드셔야 됩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이걸 이기겠어. 그렇지 않나요? 3. 먼 옛날 그림의 역사. 인간이 그린 가장 오래된 그림은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라스코 동굴벽에 남아있다. 그 벽에는 당시 사방에 무수하게 보였을 동물들이 그려져 있었다. 인간은 없다. 풍경도 전혀 없다. 먼 옛날의 그림은 동굴 암벽을 시작으로 마침내 토기와 관뚜껑 그리고 물체 표면에 그려지게 되었다. 또 그려진 그림은 추상적 모양이거나 동물, 사람, 집 등 물건뿐이지 풍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눈은 여전히 강아지와 다름없었다. 보는 것이 눈의 표적, 즉 보고 싶은 물건에 한정되어 있었다. 한 장의 네모난 화면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된 한 장의 화면에 여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모난 인공의 공간이 생겨나자 비로소 여백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인간은 네모난 화면을 지님으로써 비로소 여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여백을 통해 처음으로 풍경을 보게 된 것 같다. 네모난 화면에 나타난 여백은 달리 말하면 인간의 눈의 여백이기도 하다. 풍경은 그 눈의 여백에 숨어 있었다. 인간은 자신의 눈에 여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여백을 통해 풍경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문제는 화면이다. 네모난 프레임. 그것이 있어야 풍경이 보인다. 네모난 프레임이 없으면 강아지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최근에는 못 갔지만 화라산을 찍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화라산이라고 하는 외화를 통해서 내화가 보이는 거죠. 이제 저희 할머니의 유언이 이제 죽으면 옛날에 우리 남편하고 신혼집에서 하던 그 집이 있는데 그 동네가 있는데 그 집 뒷산에 유골을 뿌려달라는 게 할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공원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된 거죠. 몰랐는데 유골을 뿌리는 곳이 다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대로 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죽고 나서의 내 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비애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죽음이 성취됐다. 그 유언을 실행함으로써 그 유언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승함으로써 죽음이 완결됐다고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흐름으로 간다고 믿었는데 그 사이클이 한번 어그러지고 나니까 좀 괴롭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이 산봉우리를 보면 스기모토 히로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어느 나라든지 바다를 보면 이 바다의 끝에 나의 고향, 나의 집이 도착한다라는 막연한 어떤 그 고향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 산봉우리를 보면 그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인데 이 산봉우리를 볼 때마다 저 산봉우리 어딘가에 나의 고향, 나의 집이 있다고 늘 믿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다 어딘가에서 전기 쪽쪽 빨아먹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교가 열심히 부르면서 백두산의 전기든 한라산의 전기든 학교 뒷산의 전기든 우리는 산의 전기를 뽑아먹고 자란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의 유언의 불성립 이후에 제가 굉장히 그 생각이 많이 깨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산을 보면
부채의식이 있었고 요 산봉우리, 요 삼각형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좀 짐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화라산은 이게 없잖아요. 근데 요 없는 날아간 만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산 활동 때문에 하늘의 재나 이런 걸로 공중에 이제 분해된 건데, 요 삼각형이 날아간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요 절단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불성립한 우리 할머니의 유골이 하늘 어딘가로 날아간 것 같은, 그렇게 해서 무언가 좀 위로받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화라산을 좀 찍게 된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제 강의에 등장하는 그 화라산 사쿠라지마에서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는 그 사진을 보면, 그 화라산 분화하는 그 사진을 보면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의 유언이, 우리 할머니의 신체가, 우리 할머니의 육체가 원하는 곳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애틋한 느낌이 들어서 그 사진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 집에도 그 사진 인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외화를 통해서 내화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갑철 사진작가의 충돌과 반동 시리즈에도 동일하게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봉우리는 죽음 이후 우리 할머니가 혹은 우리 조상들이 가야 되는 어떤 영혼의 안식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장소였고, 거기로 향하는 이정표였는데, 그게 날아가 버린 후지산 같은, 혹은 여러 화라산 같은, 사쿠라지마 같은 그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들을 보면서, 아, 일본은 다른 장래의 문화, 다른 죽음에 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화라산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좀 얻고 촬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죠. 그게 돼가지고 까나리아 제도까지 간 겁니다. 다른 지역의 화라산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부존재하는 삼각형을 보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세계의 내화를 봅니다. 우리가 찍는 사진은 단순하게 기록된 표면적 외화에 그칠 순 없습니다. 사진은 진실과 사실이기도 하고 상상이기도 하며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진은 초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무언가 보였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시고 보이는 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실력입니다.